안녕하십니까. 옛날 말에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삶의 질적인 것보다는 삶의 부피적인 그런 걸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알면 이 세상을 알 수가 있고, 한 사람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관계라는 것은 많이 경험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가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인생을 긴 그런 안목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집이 좀 센 편이라 최씨 고집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강고집 죄뿔따구라고 했죠. 근데 하여튼 고집이 셉니다. 최고집 알아주죠. 근데 고집도 세지만 관계적인 고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못 버티면 죽을 것 같고 자살할 것 같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생명을 끊지 못하지, 그 이유가 아니면 죽을 이유도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고,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해도 같은 말이지만, 자문자답해도 결국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절망감과 그냥 절망이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내가 오래 버티면서 느끼는 건, 그 어떤 고통도 이렇게 견디다 보면 견딜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혼자 오래 버티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모토와 같은 게 있다면 작게는 지침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자입니다. 크게는 언행일치인데, 내가 남에게
말한 것이든 내 자신에게 말한 것이든 두 개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남에게 말한 것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한 것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말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내 자신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이 타인과의 약속에서 지키지 못한 것과 동일한 그런 데미지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자. 나는 어릴 때부터 이중적인 사람,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안에서는 이 가면을 쓰고 밖에서는 저 가면을 쓰고 이 분류에는 이 가면, 저 분류에는 저 가면,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사람,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사람, 모호한 거 있죠. 애매모호한 그런 거. 종잡을 수 없다고나 할까, 갈피를 못 잡는다고나 할까. 사람이란 게 겉을 보면 그 속이 보여야 되고 그 속을 보면 겉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얇게 생각해서 우리가 겉모양으로 이렇게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게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그런 거 있죠.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남을 속이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남을 속이든 속이지 않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게 남에게는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관계가 100% 진실 되기란 참 힘들어요. 물론 노력은 하는데 남에게 100% 진실 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사람 사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남이 못 알아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진실한데 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남이 나를 악하게 이렇게 대할 수도 있죠. 받아칠 수도 있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뭐 악의적인 그런 반응이 올 때도 있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호랑이는 못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 부귀 공명 출세의 어떤 그런 게 입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는 자문자답의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가, 인생의 어떤 시종을
내가 진실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느냐에 그 사람의 어떤 결말이 나타나요. 안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인생 잘 살았다 그럴 것이고, 죽도록 일해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실패한, 그냥 악의적으로 사기를 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만 장땡인,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대세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자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건 그게 아니라는 어떤 확신과 어떤 뭔가는 있겠죠. 근데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돈이 많고 적고의 중요함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얄팍하게 알아가고 있다. 학문도 그렇고 뭐 직업적인 그런 지식도 그렇고 또 철학이든 뭐 어떤 윤리든 인생의 어떤 뭐 인문이든 뭐 과학이든 문명이든 환경이든 뭐 어떤 관계든 특히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시작과 끝을 알아가는 거예요. 과정은 시작과 끝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작과 끝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해답을 잘 줄 수 없어요. 모든 문제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과정만 보면 알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란 존재는 누구며 또 어떻게 나란 존재가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7, 80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과연 이것뿐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 본질적인 것은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인데 화를 안 내는 이유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화는 반드시 나에게 갑절로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이 말로 해도 되는데 주먹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나는 누구에게도 존경이나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떠받든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누구에게 멸시받는 것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나는 나은 거예요. 나를 물질 취급하거나 뭐 좀 이렇게 나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 잘 나갈 때도 남들이 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해도 내가 거기에 별 어떤 흥미도 없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지금 못 나가죠. 그래도 저는 지금 남들의 어떤 그런 멸시나 이런 거에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는 데에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수준 미달이라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거지. 내가 남에게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되면 나란 인간 자체는 참 너무 가변적이다. 나는 사람이 한번 뱉은 말은 최소한 몇십 년은 고사하고 몇 년 정도는 가야 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뭐 관계가 어렵다 해도, 특히 환경이 어렵다 해도 핑계 댈 수는 있죠. 뭐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힘들다 하소연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신혼 때 악착같이 열심히 살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좀 힘들다고 결혼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혹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지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도 놓고 또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들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결혼이라는 게 불보듯 뻔한데, 자명한 건 둘이 행복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명하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는 볼 수 없죠. 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재미. 똑같으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뭐 내가 거울 보듯이 꿰뚫어 본다, 내 모습을 보듯이 뭐 얼굴에 뭐 티까지 났는 거, 얼굴에 먼지까지 하나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재미, 나랑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을 꺾는 재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죽는 겁니다. 사람은 고집대로 산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관계적인 면에서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렇게 버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자살을 못해도 내 건강이 그걸 입증해요. 사람이 살고 싶으면 뭐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고 삼시세끼, 아니 보약을 못 먹더라도, 돈이 없어 못 먹더라도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아니 꼬박꼬박 아니라도 밥 반 공기라도 제때제때 먹으면 건강에 별 지장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40년도 훌쩍 지난 옛날이죠. 그때 이미 96이셨는데 아픈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병도 없으시고 지팡이도 안 짚으셨어요. 그 100살이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의 삶을 보면 늘 밥 반 공기도 채 안 되는, 그냥 아이들 두세 숟가락 떠먹으면 끝나는 그런 양의 밥이었고, 쌀밥은 드신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현미 같은 거 이런 거 그 뭐랄까 잡곡밥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서
할머니가 직접 산이나 들러 가셔서 캐신 그런 산나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셔가지고 되게 싱겁게 드셨는데 소금은 쓰시질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간장이나 이런 된장 이런 것으로 이제 싱겁게 이렇게 무치셔서 국도 드시질 않고 국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냥 반찬 두세 개 정도, 산나물 정도 그렇게 해서 밥은 되게 이렇게 꼬두밥처럼, 물론 밥은 이제 된 밥인데 그 된 밥 중에 된 밥이 아니고 된 밥 중에 안 된 밥, 된 밥 할 때 된 밥 중에 조금 이렇게 저는 진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된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된 밥. 저런 밥을 어떻게 드실까 할 정도였는데, 근데 그렇게 항상 제때제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드셨는데, 그 드시는 시간대가 1시간 정도를 드세요. 그냥 식사 시간이 그 밥 반 공기밖에 안 되는 그 밥을 1시간 동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 드시고 반찬 조금 드시는데 그걸 계속 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물이 될 정도의 그렇게 씹으시고 삼키시고 그러신데, 그렇게 건강하시게 아픈 곳 한 곳 없고 또 염하는 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신 어른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셨다더라고요. 90이 넘은 그런 할머니가 냄새가 안 났으니까 내가 할머니 냄새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깔끔하셨고 좀 결벽증이 있을 정도의 그런, 요즘으로 치면 뭐 주변에 이렇게 먼지를 못 보세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할머니가 오래 사신 거는 그 할머니의 체질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렇게 식사 양이나 자기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은 아들아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노망이나 망령이 나거든, 나를 그냥 지게에 짊어지고 그 낮에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선산이나 이런 데 말고 그냥 공당묘지, 요 앞에 공당묘지 거기 가서 끌어묻고 와라 할 정도로, 네가 끌어묻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까마귀 밥이라도 되거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할머니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리 할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할머니가 그 말을 통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내뱉으신 그 말을 통하여 할머니에게 확신과 어떤, 그 할머니도 매일 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할머니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대충 먹자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늘 그런 걸 통하여 할머니가 관리하셨던 거죠.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참 그런 본의 아닌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자식들은 10년, 20년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30년, 40년 자기 부모님이 그 어떤
치매나 어떤 건강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이러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이 40대, 50대, 60대 때에 부모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한다면 그 부모들이 뭐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부득불 뭐 건강이 악화되고 치매가 오고 뭐 어떤 그런 게 오면 참 자식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참 그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아무리 부모가 그럴지라도 우리 옛날 부모님들처럼 옛날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지만 할머니가 원체 건강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그 곡기를 끊으셔가지고 식사를 일주일인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어떤 그 건강 상태나 이런 거는 120까지도 사신다 했는데 그 의사분이 병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곡기를 끊으셨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 계시더라고요. 아픈 곳이 한 개도 없다. 그냥 호상이다, 호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늘 내가 죽는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죽으니까 애들 다 모아라. 이렇게 하시고 일일이 유언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나는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중간에 그랬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병장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옛날에 96세까지 사셨으면 요즘으로 치면 120 넘는 연세까지 사신 거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40년도 훨씬 지난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지만 근데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어릴 때 할머니의 어떤 그걸 통해서 야 이게 1, 2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뭐든지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마치 자기 관리하듯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민폐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자식들에게 신세를 안 지기 위해서 할머니가 다 키우시고 한 자식들이지만 다 양육하고 낳으셔서 다 이렇게 키우신 그런 팔남매지만 팔남매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부모님이 뭐 치매가 오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뭐 치매 오신 노인들이 불을 자기 집에 지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뭐 치매에 그게 없잖아요. 이해도 없고 그냥 노막 났다 그러고 망약 났다 그러고 이랬던 시대인데 약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자식들이 시닥거리 다 하고 그러면서도 집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막 베른방에 똥칠한다 할 정도의 그런 난 그거 직접 봤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이.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감수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봉양하고 효도를 하신 걸 봤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의 그 삶을 통하여 야 저게 그냥
1, 2년, 12년, 수년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저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연마하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 게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 진척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정말 진득하다는 거 나 참 좋아하는 말인데 너무 쉽게 끝나.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기도 전에 아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시종일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그냥 뭐 환경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환경이 어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간다는 건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특히 내가 고집이 세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세다는 거죠. 관계가 있으면 저 고집 안 세요. 반대입니다. 너무 고집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버티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혼자 버티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관계가 너무너무 쉽게 끝난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알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여러 사람을 알려고 하는 막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알았어. 근데 정작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들이 누군지 몰라. 남들은 다 알겠는데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요. 난 그게 슬퍼요. 특히 내 자신을 아는 거. 소크라테스가 오죽하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겠어요. 나는 정말 참 답답합니다. 요즘 들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맥이 풀리기도 하고 아직도 마음은 간절한데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 건 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키면 됩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두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두 사람 일으킬 수 있어요. 한 사람 먼저 일으키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사람 일으키면 되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여기서는 부부를 빗대 이야기하자면 혼자 살아가는 나보다는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아이고 저렇게도 사나 할 정도의 놀림거리가 될지라도 둘이가 정말 이 악물고 살아간다면 서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살아간다면 내보다는 1000배 만배로 좋은 결말이 있을 거다 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솔직한 내 마음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또 모르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긍휼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와줄 어딘가에 있을 그녀가 울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싶지가 않은 마음, 이제는 기대를 하긴 하는데 계속 좌절된 그런, 이제는 참 결혼이란 게 이제는 나에게는 사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하고, 거기서 이런 환경에 누가 시집을 올까? 오면 나는 목숨 거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목숨도 못 걸겠고, 차라리 발버둥 쳐보고, 아니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발버둥은 쳐봐야 되는데, 한번 살아는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못 펴보고 마치 옛날에 참 그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있으면 빨리 와줘요. 나 너무 힘드니까. 있다면 빨리 와줘요.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